오늘이 3월 21일입니다. 오늘은 열무 씨앗을 파종했습니다. 작년에 열무 재배를 할 때를 참고해서 올해도 열무 씨앗을 이렇게 파종하면 실패 없이 재배할 수 있다는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이 3월 21일이니까 작년보다는 좀 늦게 첫 파종이지만 열무는 서늘한 날씨에도 삭이 잘 올라오더라고요. 작년에 살구꽃이 3월 20일에 보니까 활짝 피었는데 올해는 아직 피지 않았네요. 작년보다는 꽃 피는 시기가 조금 늦는 듯 합니다. 이걸 보면 올해 파종 시기는 작년보다 조금 늦게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무 씨앗 파종은 무씨앗 파종하듯 하면 됩니다. 씨앗이 굵어서 파종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요. 흩어뿌림이나 줄뿌림이 모두 가능한데 저는 골을 약간 타놓고 골에 줄뿌림을 합니다. 요 줄 간격을 보면은 대략 12cm 정도 될 듯 하고 뿌리는 씨앗의 간격은 대략 4 내지 5cm 정도 되는 듯 합니다. 열무는 이렇게 촘촘하게 뿌려도 됩니다. 왜냐하면 뿌리를 키우는 게 아니라서 재배 기간도 짧고 어리면서 부드러울 때 모두 다 뽑아 먹거든요. 마치 김장무 씨앗을 촘촘하게 파종해 놓고 소금해서 먹는 것과 유사하거든요. 씨앗을 넣고 난 다음에 살 묻어주면 됩니다. 살짝 이렇게 묻어주면 되거든요. 깊게 묻을 필요 없고 씨앗이 보이지 않을 정도만 살 묻어주면 됩니다. 손으로 한번 살살 문질러 버리면 됩니다. 파종 방법은 간단하죠. 쉽습니다. 밭은 미리 만들어 놨거든요. 퇴비도 넣고 복합비료도 뿌리고 밭은 미리 만들어 놨기 때문에 3월 21일에 씨앗을 파종합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했는데 아주 잘 먹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씨앗을 파종합니다. 열무 씨앗 파종입니다. 열무 씨앗 파종을 다 했습니다. 마지막에 물을 한번 뿌려주면 되거든요. 씨앗이 발화하려면 온도, 산소, 수분 이 세 가지가 필요한데 그래서 수분을 공급해주기 위해 물을 뿌려줍니다. 물은 씨앗이 땅 위로 올라올 때까지 대략 이틀 간격으로 뿌려주면 될 듯 한데 겉흙이 마른다 싶으면 뿌려주면 삭이 잘 올라옵니다. 열무는 물을 자주 주면 쑥쑥 잘 자랍니다. 그렇다고 흙 속이 물로 꽉 차도록 너무 많이 주면 뿌리가 산소 호흡을 못해서 시들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토양의 삼상, 그러니까 고상인 흙이 50%, 흙 알갱이 사이에 기상인 공기가 25%, 액상인 수분이 25%로 구성되어야 작물이 잘 자라는데 공기가 있어야 할 곳에 물로 가득 채워버리면 고상이 50%, 기상이 제로, 액상이 50% 이렇게 되면 뿌리가 산소 호흡을 못해서 죽어버립니다. 또한 물 주는 주기는 토성에 따라서 물 주는 양을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며칠마다 줘라 딱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물을 다 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소하지만 이걸 꼭 해줘야 하는데 활대를 쭉 꼽아놨습니다. 여기에다가 한랭사를 씌울 거거든요. 한랭사를 씌워주는 겁니다. 왜냐면 작년에 열무 씨앗을 파종해 놓고 삭이 올라올 무렵에 관찰해 보니까 오늘이 3월 16일입니다. 요 열무 씨앗 파종을 3월 9일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3월 9일에 파종을 하고 어제 3월 15일에 살펴보니까 6일 만에 삭이 올라왔습니다. 삭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올라왔죠. 그런데 불과 어제 아닙니까? 오늘 3월 16일이니까 어제 올라온 걸 봤는데 불과 하루 만에 다 뜯어먹어 버렸습니다. 이거 뜯어먹어 버렸죠. 완전히 속 잘라 먹었죠. 이런 건 잘라 먹어 버리면 이건 끝이거든요. 그런데 줄기를 잘라 먹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수확할 때 보니까 줄기를 싹둑 잘라 먹어도 회복이 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참 신기하더라고요. 4월 11일 날 드디어 열무를 뽑습니다. 우여곡절을 겪었던 열무죠. 그런데도 열무가 잘 됐습니다. 새들이 막 뜯어먹고 그랬는데도 약간 회복이 되었습니다. 좀 신기하긴 합니다. 여기 줄기를 싹둑 잘라 먹었던 것 같은데도, 싹 뜯어 먹었던 것 같은데도 잎이 올라왔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 관찰을 정확히 못해서 그런데 여기 다 떡잎이 탁 뜯기면서 줄기가 탁 뜯겼던 것 같은데 새로운 잎이 났다는 느낌입니다. 이게 요로 다 피해를 입었거든요. 피해를 입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이 돼 가지고 열무가 그런대로 잘 됐습니다. 열무김치를 담아 먹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새가 여린 열무삭을 싹둑 잘라 먹기도 하고 잎을 뜯어 먹기도 하더라고요. 봄에는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새도 배가 고픈지 여린 열무삭조차도 뜯어 먹어버리더라고요. 허허. 그래서 피해를 입은 뒤에 그물망을 씌워줬더니 더 이상 피해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올해도 파종을 하고 한랭사를 씌울 겁니다. 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소한 팁인데, 작년에 보니까 한랭사를 씌워 놓으니 벌레들도 달라들지 않아서 천연 농약이든 화학 농약이든 한번 치지 않고 깨끗하게 수확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랭사를 다 씌워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올해도 한랭사를 씌웠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벌레도 새도 얼씬 못합니다. 이렇게 열무 씨앗은 대략 2 내지 3주 간격으로 한여름이 올 때까지 조금씩 시차를 두고 파종하면 계속 먹을 수 있어서 아주 매력적인 텃밭 작물이지요. 한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잘 안 되더라고요. 옆에 여기는 부추죠, 부추. 옆에는 부추인데 찬물 좀 배 먹고, 요런 곳은 찬물 배 먹고 또 올라오지 않습니까? 찬물 배 먹었는데 또 올라옵니다. 아직 다 안 배 먹고 이렇게 있죠. 먹을 만큼씩 배 먹으니까 한 번에 다 배 먹지가 않더라고요. 그 배 먹었는데 요런 부분 배 먹었죠. 배 먹었는데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이 3월 21일에 살펴보는데 배 먹은 곳은 벌써 올라오고 있고, 한 번에 다 못 먹다 보니까 이렇게 남아있죠. 아직도 계속 배 먹으면 됩니다. 우분 퇴비를 제가 뿌려주고 할 때 모습이 있었죠. 근데 잘 올라오죠. 우사에 보면은 바닥에 톱밥을 깔지 않습니까? 톱밥을 깔고 그 위에 소가 똥을 넣으면은 소똥하고 섞여가지고 퇴비가 된 거거든요. 이게 우분 퇴비인데, 그냥 이런 퇴비를 두툼하게 깔아 놓으면 됩니다. 올해 또 이렇게 해서 부추 재배 시작이 됩니다. 해마다 부추 잘 배 먹고 있거든요. 이렇게만 해줘도 올해도 부추를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열무 씨앗을 파종하고 한랭사를 씌워주는 과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